자, 요즘 정치권의 화제 인물이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 출마 선언하고 첫 번째 TV 출연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 명쾌한 말솜씨가 정치권에서 화제인데 왜 방송 출연 잘 안 하십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오실 겁니다. 네. 자, 이제 사실 오늘 인터뷰가 오래전에 잡힌 건데 그 사이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이 됐는데 대선에 출마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때도 제가 너무 정치적인 자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것은 이 대선 출마 선언자들을 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자산이나 어떤 기술보다는 뭔가 좀 미래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제일 적임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대선 출마 전에 사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나셨잖아요. 네네. 윤 전 총장이 가장 먼저 만난 이 정치인인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럼? 두 분이 나눈 얘기는 제가 밖에 나와서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 네. 몰라서.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정책적인 그 네. 식견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후에 내가 이제 윤석열 스파이링 파트너다 이런 말도 했는데 나중에 도울 생각도 있으시고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스파링 파트너라는 뜻이 아니고 네. 모든 범야권의 후보가 모두의 스파링 파트너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경쟁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근데 당연히 먼저 떨어진 사람이 남은 사람을 도와야죠.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윤희숙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많이 이제 비판을 해서 더 화제가 됐는데 이 지사만 유독 많이 공격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네. 저 굉장히 여러분들의 말 중에서 이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재명 지사님을 너무 많이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시니까 그쪽에서. 그럼 이 지사 공약 중에 좀 가장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본소득이 가장 제 생각에는 네. 현실하고 안 맞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원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의도, 다시 말하면 네. 표를 모으겠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정책적인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공약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에서도 사실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요. 네. 자, 이제 지금의 윤희숙을 만든 건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발언인데 사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네. 이제 여당 주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은 보통 매매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 두 개를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공통된 경향성이 내가 안 할 짓을 남한테 시켜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나라면 안 할 짓을 네. 국민에게 강요를 하는 순간 그건 그냥 망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매매 시장도 그렇고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이번 임대차 시장도 보면 김상조 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거를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아하.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염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너무나 단호하게 그냥 그것을 시행을 해버렸죠. 임대차 3법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당 주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공약을 보면 현 정부와 기조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자, 윤희숙의 그런 부동산 해법은 뭡니까? 저는 부동산 해법은 저도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어요. 네. 이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모든 부동산의 문제는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는 큰 흐름이 올리는 거지 투기꾼만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집은 이래야 돼. 집을 가지고 돈 벌면 안 돼. 이러면서 강요를 하면 네. 그때부터는 시장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희숙 부동산 해법은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렇죠. 시장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하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야권 주자 중에 유일한 이 여성 대선 주자신데 네, 네. 또 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네, 대선 주자도 네,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기능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네. 뭐 고용노동부, 뭐 복지부 이런 식으로. 근데 여성부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들이 다른 부처하고 다 이렇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충돌입니다. 오늘 네. 그 유승민 의원께서 그 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네. 그 모든 것을 뭐 정권이 들어서면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준다.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여성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편제와 대상별 편제의 충돌 문제는 저는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3개국 중에서 독립부처로 갖고 있는 나라가 24나라나 됩니다. 네,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다른 부처에서 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네. 이걸 서둘러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리는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 네네. 자, 이준석 대표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네, 된다고요? 뭐 평가도 좋지만 예.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기 오신 다음에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당연히. 네. 네. 특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아졌고, 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했던 점은 소통을 겁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께서. 그 점이 네.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고, 네. 그 점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